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무더위 쉼터 연장이나 작업 시간 조정 등 후속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는 매일 수백 명씩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유민 기자, 지금도 아주 더워 보이네요.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 야영장은 그늘이 더 부족하잖아요. 현재 많이 뜨겁죠? 네, 저는 지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나흘째 야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이곳 전북 부안은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리쬐는 햇볕을 피할 그늘 시설은 부족하고 텐트 안은 열기에 달궈져 더 덥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습도입니다. 제 옆에 있는 온도계를 보시면 현재 이곳의 기온은 36.9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잼버리가 바닷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습한 폭염이 참가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장에 있는 병원에는 매일 수백 명씩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참가자들이 방문하거나 이송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를 발령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는 잼버리 행사에도 폭염 대책이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밤 개영식 때만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도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제 긴급 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 내 폭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와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즉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병대를 지원해 오늘부터 그늘막과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와 증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야외 진행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수상 활동이나 실내 활동, 시군 연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50개의 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응급 환자는 닥터에기를 통해 인근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잼버리 기간이 일주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참가자들 건강과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소년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냉방버스와 생수를 실을 수 있는 냉동 탑차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 긴급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잼버리 개영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우선 냉방 대형 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대 최초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가 발동된 데 대해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당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잼버리 현장에 전기 공급을 늘리고 학생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쿨링 텐트와 버스를 공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원들이 식사를 충분히 제공받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물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컬처를 통해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그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은 K-팝 콘서트, 폐영식 등 행사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며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추가로 각국 외신들의 정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는 지난 2일 개영식 도중 온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참가국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참가자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지더입니다. 오늘로 11일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폭염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 기자, 밖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폭염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재 기온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30도를 넘는 지역인데요. 아직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원 영서 등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30도를 넘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 삼척시 교동은 34.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제일 높은 기온입니다. 또 이 강릉 지역의 경우 어제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보 현황을 한번 함께 보시면 짙은 보라색은 폭염 경보가, 옅은 보라색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 강원 산간 일부 지역과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는 열흘이 넘었고요. 특히 보시는 이 대전과 그리고 광주 등지에는 폭염 경보로 강화된 지도 지금 오늘로써 열흘째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는 1,385명인데요. 폭염이 장기화가 되면서 온열 질환뿐 아니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폭염이 이어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사망자가 온열 질환자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제까지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참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걱정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죠. 네, 당장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을 한번 보시면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도, 그리고 대전과 광주는 36도, 그리고 대구는 37도, 그리고 강릉은 38도까지 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 동중국해에서 정체하고 있는 이 태풍, 제6호 태풍 카눈이 덥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눈은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일본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점차 이렇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는 이제 폭염이 이제 구름이 끼면서 차차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동해안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의 기온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월요일까지는 30도까지로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말에도 35도와 36도 안팎까지 이어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행안부는 어제 폭염 대응을 위해서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앞으로 3일간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는 지역이 60%가 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를 하시고요. 야외 활동을 만약에 피치 못하게 하셔야 된다면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수시로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주의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온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문 기자가 온열 질환 대처법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속 부채질을 해도 뜨거운 열기를 견디기는 힘듭니다. 우리 몸은 35.9도에서
37.4도 사이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거나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폭염에 계속 노출되면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에 열이 쌓입니다. 당장은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 괜찮더라도 지속적으로 체온이 올라가 2, 3일 뒤엔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볕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토시 같은 걸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수건 같은 걸 두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더우니까 벗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사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땀 분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샤워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